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이 밝았습니다. 자, 그런대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초 증시가 시작하게 되면 작년 연말에 나왔던 증권사의 지수 전망,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 유수 매체를 통해서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전망에 관련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그 리포트들 하나하나 보면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정말 고생하신 흔적들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 백미가 바로 지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주가 지수가 이번에 어디 간다, 범위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계산을 해서 틀어서 분석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증권사 지수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한두 가지 계산을 통한 분석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색다른 관점이니까요. 자, 오늘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증시가 혹시 그 시각에 대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가게 힘차게 올해 첫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증권사들의 새해, 그러니까 2022년 올해죠. 지수 전망, 증시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리포트 하나가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취합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지수 전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올해 증권사들의 주식시장 전망 지수 범위는 261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로 제법 넓은 범위로 지수 예상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가 지수 전체를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이야기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하단부를 좀 낮게 잡고 상단부도 좀 낮게 잡고, 어떤 증권사는 상단부를 높게 열고 하단부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잡고 이러했기 때문에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 증권사들 예상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란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뽑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고생해서 이제 지수를 예상 지수를 발표하시겠습니다만, 자, 한편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요 지수 전망에 일정 부분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군중 심리가 요 지수 전망에 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요,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1999년 연말부터 해서 자료를 누적한 것인데, 예전에 제가 2018년이었나? 2018년 연말 정도에 증시 토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 회색선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여기 상단에 주황색은 뭐지? 요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한 예상지수의 상단선. 최상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단부, 최하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범위니까. 그건 이제 청색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 해의 시장 분위기하고 얼추 비슷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하단부에 대한 범위가 확 낮아지기도 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상단부에 대한 기대치가 확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곰곰이 보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요 주가 지수와 뭐 어떤 전망치, 상단부, 전망치, 하단부, 요거의 어떤 비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한 다음에 연 단위로 시계열을 쭉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현 시점의 요 비율이 전년보다 커졌다면, 또는 작아졌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년보다 커졌다라는 얘기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훈훈하고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기대치도 확 높아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면, 요거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뭔가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요,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일단 드렸고, 그 비율을 추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런 표를 정리했습니다. 어휴, 어마어마한 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증가,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올해 연말 지수 대비해서요, 예상 지수, 상단치, 최고치의 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전년보다 요 비율이 커졌다면 증가, 작아졌다면 감소,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자, 2007년 연말 보세요. 증가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2007년. 당연히. 내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증가하는 비율이 나왔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였죠. 감히 주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던 때였죠.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증가 감소를 쭉 표시하고요. 이렇게 또 뒀어요. 감소는 제가 마이너스 1로 표시하고 증가는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변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새해 주가 지수하고 상관관계를, 주가 지수 등락하고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 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2가 나왔어요. 즉, 뭔가 전망이 좀 올라갔는데, 그러면 뭔가 좀 지지지하고, 전망이 뭔가 확 꺼졌어. 그러면 다음에 증시가 튀어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이렇게 유튜브 확대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다. 여기 감소했잖아요. 다음에 증시, 2009년 증시죠. 49.7% 플러스 상승했고요. 2009년에도 보면 감소했죠. 21.9% 상승. 2019년 연말에도 감소를 했는데 플러스 30.8% 주가 지수가 다음에 상승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최고 전망 대비 연말 주가 비율이 감소였던 케이스, 199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2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12번의 케이스 중 12번이 상승했습니다. 그냥 다 상승했어요. 이야,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나오는 때면은, 이거 증시가 따봉이겠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이게 보니까 2000년 연말에 감소했더니 그 다음에 플러스 37.5% 상승.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어땠을까? 봤더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뻘겋죠. 마지막 줄이 2021년이겠지 짐작은 하시겠고, 근데 뭔가 뻘게. 뻘건 건 증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감소였다 그러면, 올해 좀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으니까 조금만 먼 좋은 소식이 있으면 확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던 부분 보시게 되면요,
감소로 써 있을 때하고 다르게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때도 있고요. 떨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2007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증가라고 써 있었는데 했더니 다음 해 2008년 금융위기, 2006년에도 증가라고 돼 있었는데 다음 해에 2007년 32% 상승. 이게 좀 엇갈려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계략 같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한 가지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봤느냐? 우리가 밴드 상단부, 그러니까 이제 시장 예상치 상단부의 비율, 연말 지수 대비해서 상단치의 비율을 조사했잖아요. 하단부도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조금 엇갈리는 때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올해가 아니지. 작년 연말에 예상치가 발표됐을 때 올해 지수 하단부가 2610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290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됐잖아요. 이건 낮아진 상황이에요. 야, 이거 뭐야? 낮아졌는데 상단부의 전망치 비율은 높아졌어. 이게 엇갈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케이스들이 1999년 이후 5번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 있었고요. 2010년, 2007년, 2006년, 2002년 이렇게 5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케이스는 봤더니 2019년에 7.7% 상승했고요. 2010년 같은 경우 봤더니 2011년에 마이너스 11% 하락. 07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요때는 뭐 당연히 폭락. 06년 같은 경우에는 07년이 상승했죠. 이건 당연히 급등. 02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03년에 29.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케이스 중에서 3번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리까리한 숫자예요. 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건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깔끔하게 뭐 2014, 15, 뭐 2012, 2008 뭐 이런 때처럼 상단 비율, 하단 비율 모두 이제 퍼렇게 되어 있었다면, 야, 올해 증시 투자자들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도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올해 증시는 만만치 않다. 예측 불허다.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자. 쉽지 않다. 뭐 작년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초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가자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안 좋았어. 뭐 그런 대로 뭐 애매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 요거는 좀 접으시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올라가 주면 땡큐 베리 마치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흑백 논리로 생각합니다. 이성수가 뭔가 좋게 하지 않는 아리까리한 태도를 보인 거 보니까 이건 대폭락이야. 그거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해 증시를. 그냥 뭐 폭발적인 상승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시면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시장을 대하실 때 뭐 이런 예상하시면서 뭐 다 팔 거야 아니면 뭐 다 사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묵묵하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무쏘의 뿔처럼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나 보다. 그러다 다시 올라오겠지. 폭등했다? 좀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저러다 또 다시 제자리 오겠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이건 너무 잔소리처럼 얘기 드렸죠. 뭐 자산 배분 전략, 뭐 분산 투자, 이건 뭐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예, 우리 애청자님들이라면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세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묵묵하게 예, 올해 증시 속에선 지켜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중립을 싫어한단 말이죠. 하지만 중립도 예, 한편으로 보면 시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올해 증시 예,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2년에 호랑이의 주식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2020년 2년 전 일이네요, 벌써. 그때 당시 코로나 사태로 증시 폭락하고 올라가던 그때 시장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했던 그러한 스탠스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하실 필요도 있어요. 군중 심리가 과열됐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등장하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로 시장을 보십시오라고 태도가 이제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이 부분을 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시면은 참 막연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뜻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묵묵히 여러분들만의 전략 지켜가시면요. 예. 뭐 시장 전망이 어떻든 간에 예. 그 안에서 크진 않더라도 예, 기분 좋은 성과 올해 연말에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성공 투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